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께서 분석 요청 또 해주셨던 종목 중에 LNF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요청이 좀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이 어제 기업 설명회 있었잖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내용 이후에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거기에 따라서 또 KB증권에서 오전에 바로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 하락폭 다른 기업들보다 더 컸습니다. 하지만 LNF 양극재 기업에서 이 시장을 먼저 선도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이익의 방향성에 변화를 주는 어떤 특이점이 어디서 발견될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는 잘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LNF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종목들, 그리고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에서 설령 뭐 제가 다 다루진 못한다 하더라도요, 텔레그램 채널이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정보 제가 최대한 이 집계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치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드리는 텔레그램 채널도 있으니까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 벤자민에게 직접 요청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번호 1688-6491, 이 번호로요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위에 번호로 종목 이름만 발송하면 신청 끝입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과 함께하는 참투자자문에서 이 분석 요청 해주신 분들에게 한해서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실적과 그 다음에 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선물로 이 리포트 드릴 겁니다. 이 리포트에 종목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종목이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문사 리포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상에서 다루는 그러한 종목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수익 날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거, 이런 거 찾는 게 가장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종목 분석 요청해 주신 분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참투자자문, 저와 함께하는 이 참투자자문에 앞으로 유망 종목에 대한 리포트 보내드리고,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꼭 확인해 보시면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내가 투자한 종목에서 무슨 공시가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유상증자 같은 거 튀어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게다가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 나오게 되면은 주가 막 급락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올빼미 공시합니다. 금요일날 장 끝나고 공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개파락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공시 검색으로 수익내는 해법,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수익내는 해법 관련된 자료집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이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무료로 받아가시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초보자분들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노력해서 썼습니다. 작성을 했고요.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유상증자 공시를 봐야 될까, 주가가 급락했을 때 유상증자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케이스별로 해서 일진전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런 공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쉽게 요약해가지고 썼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 이 자료들 받아가시는 방법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NF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자잘한 거 빼고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매출과 이익이야 다른 기업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ESS, 사실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캐진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야 뭐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배터리도 많이 팔리고, 거기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이런 소재 기업들의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증가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매출과 이 수요가 견인해서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견인해서 광물 가격까지 올라가 준다면야 뭐 금상첨화죠. 이익도 훨씬 더 크게 개선되고 그러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탄력받아서 또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ESS 관련해 가지고 이 NCM 523 이 니켈 비중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니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증가율 계획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회를 기록했다. 다시 말하면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익이 좀 안 나와주는 부분을 이 양극재 기업도 이제 어떤 다른 시장에서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ESS 물량 급감에 따라서 이 증가율 계획 대비 큰 폭으로 하회를 기록했다라는 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판매 가격과 이제 출하량 같은 경우, 이제 판매량 같은 경우도 LNF가 이제 NCMA 이 4원계 배터리, 4원계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거 90%이 90, 이 상반기 대비해 가지고 9% 증가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28%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약간은 에코프로 BM하고는 좀 대비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앞으로 이 셀메이커들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들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그리고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공장 증설에 대한 속도 이거 조절할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LNF로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뭐 당연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고객사 투자 속도 조절에 따라서 신사업도 이제 투자 속도 조절을 검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이거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나온다고 저희가 너무 크게 당황하지 않을 그러한 내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공시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투자 기간의 변경, 자금에 대한 집행에 대한 변경,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 노이즈에 휘둘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사측에서 벌써 노티스를 준 거잖아요. 저희는 알고 있고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잠깐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전기차, 일렉트릭 비이클 이쪽 매출 비중이 80% 아직도 높죠. 그리고 ESS가 20% 그런데 전방 수요 둔화에 따른 EV ESS 계획 대비 출하량 감소. EV야 뭐 그렇다 쳐도 ESS는 지금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덜하지 않나, 좀 좁혀 입지가 좀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은 작아도 이쪽 ESS의 판매에 대한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여러 사업들을 하게 되고 여러 신제품들, 상품 라인업도 다양하게 된 이유가 이 상품이 잘 안 팔릴 때는 이 상품이 잘 팔리고 그리고 또 이 상품이 잘 팔렸다가도 어떤 다른 상품이 또 잘 팔릴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제품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하면서 다양한 라인업으로 어떤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SS 시장에서 좀 이 삼성 SDI나 그다음에 LG 엔솔이나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메인으로 보면은 EV 매출 비중 아직까지 높지만은 ESS 시장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도 상당히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한 산업의 변화가 그리고 문화의 변화도 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 저는 좀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에서도 좀 나왔던 거지만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에게서도 이제 공통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3분기 7월, 8월, 9월이죠. 7, 8, 9에 리튬 가격이 좀 소폭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8월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2월 말 그때 뭐 거의 뭐 바닥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살짝 반등을 주다가 다시 꺾여가지고 그 이전 가격까지 뚫고 내려갔어요. 그 이전 가격을. 그래서 이제 9월 한 달 남았는데 이 8월 9월 남았는데 이때 뭐 반등할 것 같다. 그리고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라고 그러면은 좀 개선될 거다. 그리고 재고 자산은 계속 고가에 매입했던 그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재고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은 소진이 계속돼서 이제 4분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저런 거죠. 이 전방 산업의 수요 둔화에서 특히나 이 양극재 기업들, 이 소재 기업들 최후방 사업이잖아요. 최후방 사업이다 보니까 전방 사업의 부진이 이런 채찍효과라고 하죠. 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또 이걸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LNF가 이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 이 멀티플이 좀 가장 낮았던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좀 제일 싸다, 이 저평가돼 있다, 이런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이거 자꾸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도 봤을 때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술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사에 있어서는 지금 재고 관리나 그 다음에 영업 쪽에서 그렇게 커다란 이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위기 때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25년부터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이슈가 있어요. 25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될 이슈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이 FEOC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외 우려단체. 여기에는 나라별로 중국, 러시아, 이란,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이 나라의 이 기업들을 모두 통칭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정부의 통제를 받는 그 기업에서 만약에 이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 있죠. 핵심 광물,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그 다음에 리튬. 이거 다 핵심 광물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정부의 통제를 받는 그 기업에서 이런 광물들을 이제 조달 받아가지고 전구체 만들고, 그 다음에 양극재 만들고, 그 양극재가 들어간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그 배터리가 탑재된 이 전기차가 이 세제 혜택 지원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게 25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탈중국화 해야 되겠죠. 그래서 25년부터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이게 25년 가서 중요하게 될 거냐라고 보면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한 4분기 가가지고는 4분기 시작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이거 슬슬 아마 바람이 불 것 같아요. 그래서 탈중국화 전구체, 탈중국화 리튬, 그래서 이런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리튬이 들어간 이런 전구체와 리튬, 이걸로 만들어진 양극재, 이거를 셀메이커, 다시 말하면 LG엔솔과 그 다음에 SK온,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터리를 가져다 쓰는 OEM사들이 원하기 때문이죠. 24년도에는 뭐가 적용이 됐냐면 배터리 부품이 먼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5년부터는 이 전구체 리튬 이거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2년 유예해 준 게 있죠. 바로 흑연입니다. 흑연. 이건 음극재에 들어가는 거고요. 탈중국화 음극재. 그런데 지금 전구체 관련해서는 이 LNF가 이 LS 그룹하고의 합작 법인이 있어요. LLBS. 전구체 사업 합작 법인인데요. 여기에서 이 IRA 대응 능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FEOC 이 FEOC 규정이 이제 핵심 광물 관련해서 25년부터 적용되는 거, 이거는 통칭해 가지고 IRA에 적용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전기차 사면 세제 지원 혜택 주고, 이런 것들이요. 핵심 광물 관련해서 3,750달러고, 부품 관련해서 3,750달러고, 그 다음에 그걸 합쳐가지고 7,500달러에 전기차 사는 사람들이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기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OEM사들 입장에서 이거 포기할까요? 싸다고 중국 거 갖다가 쓰고, 싸다고 FEOC 이 해외 우려단체에 해당하는 데서 광물 가져다 쓴 걸로 만들어진 이 원재료들 들어간 거, 배터리 이거 가져다 썼다가는 이런 세제 지원 혜택 못 받습니다. 이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중국을 2차 전지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전구체 관련해 가지고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LS 그룹하고 이제 합작법이 만들어 가지고 전구체 사업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우선은 장기적으로 탈중국화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고객사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100% 탈중국화 못했다라는 거고,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거. 왜냐하면은 전구체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우리나라 뭐 양극재 만드는 기업들 다 중국에서 수입해다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구체 만들 때 환경오염이 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환경 규제에 우리나라 규제에서 맞춰서 한다라 그러면은 원가 경쟁력이 안 맞는 거죠. 중국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환경 규제로 게다가 정부의 보조금들 들어가고 그래서 원가가 좀 안 맞으니까 이렇게 가져다 썼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팔려면은 우리 세제 지원 혜택 받으려면은 전기차에서 세제 지원 혜택 받으려면은 중국 거 갖다 쓰지 마. 이 스탠스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합작사 LLBS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핵심 광물 있죠. IRL 관련해 가지고 이 메탈들의 소싱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 나갈 것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준비해 가지고 이제 호주 회사들이랑 합작법인 만들어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만들었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에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리튬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구체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고 그다음에 탈중국화되어 있는 거의 뭐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고 전구체 관련해서 그런데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으로 갖춰 나갈 것 이게 항상 좀 신중한 것 같으면서도 늦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직 계열화도 굉장히 좀 오픈 늦게 했잖아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 맨 먼저 앞에 나가가지고 돌 맞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나갔던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실적이 또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안 좋아졌을 때는 먼저 또 두드려 맞고 그럽니다. 그런데 LNF는 지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이나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 쪽 이쪽이랑 양극재 소재 쪽에서는 굉장히 주가의 차별화 그다음에 실적의 차별화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면은 어떤 방법으로 좀 봐야 되냐 얘기했었냐면은 LNF가 좀 늦게 한다 치더라도 좀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수직 계열화도 어떻게 잘 체계화시켜서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메탈 소싱 능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IRA에 부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뒤늦게라도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먼저 갔던 주가, 먼저 갔던 기업들 이거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생산량 앞으로 시장 잘 될 거야 하고 무리하게 돈 끌어다 써가지고 엄청나게 캐파 증설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전방 시장 수요 둔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장 짓던 거 멈춰버리고 막 이러면은요 이 기업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한 부분에 있어서는 LNF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공유를 드려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압축해가지고 이제 Q&A 부분 그 다음에 이 기업 설명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실적 그리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썼었어요 어저께. 탈중국화 전구체 관련 LS 합작법인에서도 메탈 소싱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란 표현에서 아직 탈중국화 전구체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게 했다. 그래서 이번 컨콜 이후 기관 수급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런 보고서 나오고 목표가 하향 뭐 얘기 나오고 지금 뭐 제일 높게 이제 목표가 설정된 데가 한화증권에서 이제 나온 거 22만 원. 이게 제일 높은데요. 이제 지금 이 이후에 또 어떻게 이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분들의 이 컨센서스가 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 요인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제 채널 참여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CS 윈드 좀 주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2차 전지 관련된 주요 메이저 팩터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익의 변화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랑 시장 얘기들도 공유드려요. 근데 이 CS 윈드 제가 이 가끔 가다가 이 공시로 포착하는 종목 중에서 이 공시는 좀 괜찮은데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공유드립니다. 7월 26일이었죠. CS 윈드 2회차 교환사채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 제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사실하는 얘기를 드리지는 않아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가 올려드리는 공시는 투자하실 때 종목 선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약 445억 규모 이 교환사채 발행해서 운영자금에 쓰일 텐데 이게 만기가 굉장히 긴 채권이 들어와요. 교환사채 이거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교환해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CS 윈드 이 제가 7월 26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7월 26일 이때가 48,000원대. 그리고 제가 장 종료 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뭐 이 8월 2일하고 5일 이 굉장히 커다란 급락이 있었던 이 2일 뒤에 지금 주가가 6.87, 9.2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좀 더 올라간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게 신호가 아니라고 봐요. 진짜 신호는 언제 나오냐? 저 투자자들이 교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매도하기 직전의 시점, 이때 주가가 아마 피크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CS 윈드는 오버행 이슈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 규모가 그렇게 뭐 작은 게 아닙니다. 445억 원이면은. 그래서 주가 차익 보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저 기관 자금, 저런 것들은, 저런 돈들은 이 기업이 앞으로 뭘 해나가고 어떤 재료가 터질지 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건 3월 8일이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리포트 나가는 종목은 좀 단기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 이제 분석 요청을 해주는 그런 종목 이름 보내주시는 분들께 종목 리포트 보내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좀 짧은 기간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공시를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공시로 어떤 신호를 잡아요. 그럴 때 그런 공시들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그리고 그 공시를 이해하면은 아, 이게 좀 신호가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시차가 좀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 3월 8일 날 퀀텀 매트릭스 2회차 전환사채 관련해서 제가 이 공시를 왜 주목하는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좀 한동안 횡보하다가요. 7월 달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4,000원대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이게 19,000원. 최고가가 22,650원까지. 이거 몇 배인가요? 그래서 뭐 제가 이 공시 포착으로 이제 공유드리는 그런 종목들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언급한 종목 다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잘 갈 수 있는, 그리고 저는 투자 원칙도 말씀을 꼭 드려놔요. 그래서 적립식, 그 다음에 중장기, 그 다음에 현금 보유, 그 다음에 수익 났을 때 리밸런싱, 이 원칙을 가지고서 공시 포착한 종목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좀 잘 안 보고 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채널, 저 벤자민의 관심 공시, 이 채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의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은 여기 링크 제가 걸어놨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벤자민의 관심 공시라고 해서 뜹니다. 텔레그램 이 어플리케이션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게 다운로드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 조인 채널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입장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또 확인하고 승인 버튼 눌러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검색 종목 발굴법 유상증자편, 이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에게 보내드리느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1688-6491,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공시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분석 요청하는 종목도 있고 이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개 다 쓰시면 됩니다. 문자로.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참투자자문은 제도권 금융회사라서요. 이렇게 이런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다라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거, 스팸 이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나 이 종목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정보 좀 알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은 분석 요청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번호로 문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리포트들도 꼭 받아보세요. 저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의, 그리고 또 좀 저희는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 원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의 스타일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 상당히 이 주가 움직임 보면요, 볼만합니다. 그리고 저 벤자민 잠깐 소개해드린다면요, 우선은 이 영상을 찍는 사람이 정말 전문가이냐, 그리고 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에는요, 1금융권부터 증권사들까지 제도권 금융회사들 다 여기에 협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금감원도 말씀드렸죠.
금융감독원에서 감독 받고 있는 그런 이 참투자 자문, 저는 여기에 이 자문 인력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펀드, 증권, 파생, 이거 자격증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경력도 없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 교육도 다 받아야 됩니다. 투자자 보호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자격 요건을 이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LNF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 뭐 사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마지막 끝내 최후의 승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마이너스 보다가도 나중에 이제 수익 나고 나오는 거, 장기 투자가 좀 기본이겠죠. 그리고 이 장기 투자도 그냥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장기 투자를 하면서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끊임없는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정보나 공시들 업데이트되는 거는 끊임없이 또 저희가 빠르게 확인하는 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공시 속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있고요. 어떤 공시를 통해서는 저희가 투자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게 더 많아요. 더 많이 알아봐야 되고, 왜냐하면은 매년 상장 폐지되고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이 상당합니다. 이런 한계 기업들 어떤 소문에 사서 그리고 갑자기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이슈 생겨버리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투자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특히나 또 상폐 시즌은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런 시기에 내가 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나는 분석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싶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이 종목 관련해서 정보가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전화번호로 문자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